제 옆에는 수석 기자 김은기 기자입니다. 수석 기자, 모태럴드의 수석 기자 김은기 기자 같이 동승을 해서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이죠. 이번에 부분 변경 모델로 출시가 된 그 G90, G90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네, G90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출발해서 춘천에 있는 이 소양강 댐으로 목적지를 설정해서 가고 있는데요. G90의 가장 큰 변화는 디자인이죠. 모습이 워낙 독특하고 기존에 좀 이렇게 볼 수 없었던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호불호도 상당히 아주 분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그 뭐 티저 이미지라든가 또 스파이샷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야, 저런 그 파격적인 디자인의 이 그릴이 프론트 뷰가 좀 너무 낯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이게 실물로 딱 나와서 도로에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은 또 그렇게 또 뭐 어색해 보이지는 않고, 이 차체가 워낙 커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더 좀 작은 거 아닌가, 더 키워도 될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금방 이렇게 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또 뭐 전면에 헤드램프라든가 뒤에 리어램프라든가 이런 그래프도 상당히 많이 변화를 했는데요. 또 이것도 역시 또 뭐 링컨에 뭘 닮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굉장히 독창적인 어떤 그래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어떤 그런 변화도 이런 어떤 G90의 어떤 그 디자인 컨셉을 이제 조금씩 이어져 가면서 다듬어져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제네시스 브랜드의 그 앞에 전면 그릴이 되게 파격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렉서스 브랜드랑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렉서스도 처음에 그 앞에 스핀들 그릴이라고 하나요? 너무 커가지고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거를 양산차로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렇지. 큰 그릴을 썼었는데, 그게 또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지잖아요. 금방. 별로 그렇게 크다는 느낌도 안 들고. 별로 안 커 보이더라니까. 이것도 지금 몇 번 보니까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 더 키워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금방 익숙해지더라고 이게. 디자인은 그러니까 좀 처음에 아무리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해도 좀 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되게 파격적인 디자인이 금방 질릴 수도 있죠.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예쁘다 뭐 이상하다 어쩐다 막 그런 얘기가 많이 오가는데, 시간이 지나고 좀 보면 금방 지겨워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특히 이 세그먼트는 조심스럽게 변화를 주지. 그쵸. 너무 파격적이지 않게. 그쵸. 대부분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그리고 보면은 이게 예전에는 왜 그 트렁크 도어에 보면은 제네시스 엠블럼으로 이렇게 달아놨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그냥 텍스트로 레터링으로 그냥 엠블럼을 대체를 해버렸더라고. 그게 2차급에 맞나 안 싶어요. 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소나타, 아반떼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거랑 그쵸. 똑같은 맞아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 그리고 굉장히 커, 텍스트가. 맞아요. 커서 약간 어색하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그냥 엠블럼만 박아놨어도 심플하게 나쁘지 딱 박아놔도 않을 괜찮을 것 같은데. 뒤에 보면 램프도 그렇고 뭐 뒤에 엠블럼도 붙이고 차명도 붙이고 그래가지고 시선이 되게 많이 분산돼요. 맞아. 그리고 뭐 리어램프 그 실내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잖아. 그쵸. 그런데다가 그것까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는 하더라고. 그때 품평회 때 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사면 레터링 띄는 작업부터 하지 않을까. 힐 봐, 힐. 그러니까 이 차의 핵심은 그릴과 힐,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눈에 띄는 게 그게 하도 번쩍번쩍하고 화려해서. 예전에 그 바이크 사면은 막 125cc, 250cc 이런 거 이게 오토바이 사면은
힐 바꿀 때 저렇게 막 창살 같이 저런 거 많은 걸로 일부러 네. 바꿔다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 그냥 보면은 진짜 뭐 화려해 보이기는 하는데 관리하기 좀 약간 그 자전거, 아 그렇죠. 자전거 이렇게 오토바이 뭐 그런 느낌도 확 들어. 근데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긴 해요. 그거 진짜 화려해 보여. 화려해 보이긴 하는데 관리하기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아니 뭐 사장님이 그거 닦을 일은 없으니까 월급 받는 사람이 닦기는 하겠지만 세차장 같은 데 가면 조금 곤혹스러워 할 것 같기는 해. 저거 일일이 다 닦아내야 될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스포크마다 다. 그때 또 한 가지 그 프리뷰 행사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담당자분 얘기하시는 게 이게 디자이너와 그 이 기술 담당자 이쪽 파워트레인이나 뭐 그런 거 관련하시는 분이랑 가장 충돌이 컸던 게 이 휠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휠이 뭐 예를 들면 차체 충돌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휠이 받는 그 강도가 그 흡수해주는 그게 있는데 저렇게 휠을 디자인하면 그게 그냥 아작이 난대요. 그야말로 휠이 그냥 그 강도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휠 안 된다, 절대 이건 할 수 없다 했는데 끝까지 디자이너가 밀어붙여가지고 이 휠만은 꼭 이 차에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넣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오면서 이 뒷좌석에서 계속 타고 왔거든요. 이제 이만한 차급이면 대부분 뭐 쇼퍼 드리븐이다 해가지고 운전기사가 있고 또 이제 뒷자리에 편안하게 앉는 그런 회장님이나 사장님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이제 후석의 경우 이제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굉장히 안락합니다. 기본적으로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이 돼 있고 또 이런 대시보드 패널 같은 것도 뭐 그냥 가죽이 아니고 가죽도 있고요. 가죽도 있고 또 이렇게 이게 인조 우드라고 그랬지 이게 천연 우드는 아니고 인조 우드, 그러니까 우드의 느낌이 나는 그런 어떤 소재 같은 걸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떤 스웨이드 재질로 다 마감을 한 것보다 가죽으로만 마감을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상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후석에서 제가 앉아서 오면서 느낀 점은 뭐 이제 공간이야 뭐 이제 일렬 좌석을 앞으로 뭐 이렇게 좀 밀어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레그룸이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일단 앉는 자세가 굉장히 편안했고요. 또 시트의 어떤 재질이라든가 또 적당한 누르기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콘솔에 다양한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게 시트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자세를 좀 피곤하면 누워서 이렇게 충분히 잠을 자도 될 만큼 시트 리클라이닝 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하게 베리에이션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뭐 이게 과거에 이게 기존 모델에 비해서 뭐 갑자기 확 개선이 된 건 아니고요. 기존 모델에도 그런 기능들은 있었는데 하여튼 후석에서는 뭐 그런 기능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이 차는 이게 3.8 파워트레인을 올려놓은 프레스티지, 그러니까 3.8 중에서는 가장 최고급 트림인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이 후석 콘솔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시트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각도 조절이라든가 시트는 뭐 앞으로 좀 약간 부스터 기능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그늘막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후석에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다 제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LCD 모니터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LCD 모니터도 이 일렬하고는 이 대시보드에 있는 이 일렬 모니터하고는 전혀 다르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DMB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엔터테인먼트 기능 같은 것들도 별도로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계기판이 디지털 방식이 아니지. 그쵸. 그냥 아날로그에다가 가운데에다가 이제 그
모니터를 하나 넣어가지고 트립은 디지털 방식인데 예. 이게 타코메타하고 스피드메타는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 딱 신호 넣으면 카메라가 사각지대 딱 거기서 보여주고 그런 건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 역시 경쟁차들과 수입 경쟁차들과 약간 비교를 하자면 이제 다 완전 풀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그렇지. 바뀌는 추세인데 그래서 또 막 내비게이션 길 안에도 나오고 좀 광범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려면은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려면 그렇지. 아무래도 근데 부분 변경이니까 나중에 풀체인지 때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풀체인지 되면 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이게 센터 모니터하고 클러스터하고 거의 플랫하게 이렇게 쫙 나가버리잖아. 그래서 훨씬 더 차가 커 보이고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러는데 요건 약간 단차가 있잖아, 클러스터보다. 그리고 나는 또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약간 방향을 틀어서 사람 그렇지. 운전자 쪽 보기 좋게 운전자 쪽에서 보기 좋게 약간 이쪽 오른쪽을 약간 들어서 이렇게 약간 경사를 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 어떤 차들은 보면은 너무 플랫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햇빛을 이상하게 받으면 시인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밤에 보면은 이게 여기 다 비쳐 이렇게. 맞아요. 요게 여기에 이 불빛이 여기에 딱 비쳐가지고 요 미러에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렇겠네요. 이 모니터가 절대 작은 모니터는 아닌데 아니지. 이 위에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작아 보이지. 압축이 돼서 보이네요. 확 줄어들어 버렸어. 시각적으로. 좀 넓혔으면 좀 더 시원하게 보일 텐데. 이게 315마력 41.5kg의 최대 토크. 사실 뭐 이게 스펙으로 보면은 이런 출력 성능이라든가 토크발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은 이 정도 엔진이면 뭐가 뭐 땡긴다든지 뭐 이런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얼마든지 뭐 충분히 필요한 만큼의 힘을 짜짜짜짜 뿜어낼 수 있는 기본기는 충분하다고 보이는 건데, 이게 나는 아까 처음에 차 출발하고 그럴 때 놀랐다기보다도 이게 고배기량의 어떤 특징이자 장점이구나 라는 걸 느낀 게, 보통 이렇게 뭐 중배기량이나 소배기량 같은 차들 보면은 출발할 때 악셀을 딱 밟으면 차가 약간은 튕겨서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다 있잖아. 그리고 이제 RPM이 막 올라간다든가 막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느끼는데, 이거는 좀 급하게 가속을 해도 상당히 매끄럽게 이게. 그러니까 초반 토크가 워낙 좋으니까, 토크발이 좋으니까 가속을 할 때 어떤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한 번에 쫙 그냥 이렇게 일관성 있게. 그게 아마 에쿠스 때부터 이어진 전통 같아요. 약간. 에쿠스도 그랬었잖아요. 그거를 아주 잘 잡아놨더라. 뭐 주행 모드가 보면 지금 컴포트랑 스포츠랑 에코랑 커스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통 처음에 출발할 때 컴포트로 출발을 했을 때는 약간 이게 차가 좀 출렁출렁 거린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이제 스포츠로 운전을 하면 차가 약간 G80 스포츠 느낌?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샤시가 조금 단단해지는. 승차감도 단단해지고 가속 페달을 좀 밟으면 토크가 쭉 올라가면서 배기량이 워낙 있다 보니까 웬간한 중고속 영역까지 그냥 무난하게 그냥 너무 조용하게 그냥 쭉 올라가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겨울에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갑자기 폭설 내리고 막 이런 기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게 또 H트랙에 달려 있으니까 그쵸. 겨울에 또 이제 필요하지. 이 사륜 구동이 갖는 장점 같은 것들도 이 차에서는 충분히 발휘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스포츠로 운전하고 있는데 핸들링 성능도 괜찮아요. 그러면 와인딩 해봐. 무엇보다 이 MVH 성능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때 신차 출시하기 전에 그 기자들을 상대로 프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약간 개발자 쪽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전에 이제 이 전 모델이 EQ900, EQ900이었는데 EQ900 소비자들 대상으로 뭐 그런 뭐 상품에 대한 뭐 설문조사 같은 걸 좀 진행했었나 봐요. 통평 비슷하게. 그것이 반영이 돼서 지금 G90 모델이 나온 건데 이제 그때 아마 이 운전하시는 분이나 뒤에 승차하시는 분들 중에 뭐 차가 좀 더 조용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진동도 많이 잡았고 소음도 많이 잡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서스펜션이 상당히 좋은 거를 앞뒤에 이렇게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뭐 타이어도 이게 19인치를 한 것 같은데 뭐 타이어나 서스펜션이나 이런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입증이 된 그런 것들로 잔뜩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뭐 소음 줄이는 거야 뭐 좀 뭐 흡차음제 많이 바르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정도 차에서 이 정도 정숙성은 유지가 돼야지. 그리고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그런 뭐 예를 들면 흡차음제를 많이 넣거나 뭘 하면 이제 차체 중량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차가 더 무거워진 게 아니냐? 그랬더니 워낙 제네시스 처음 나올 때 차가 너무 무겁다 뭐하다 그 중량이 많이 나간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서 차체 중량엔 변화가 없다고 거의 변화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흡차음제는 더 보강을 하면서 무게에는 차이가 없다. 기존이랑. 그럼 뭐 알루미늄 같은 이 경량 소재를 많이 넣었다는 얘기겠죠. G90은 예전 거 하고 사실 디자인이나 사양 변화가 아니면 글쎄 뭐 파워트레인은 뭐 그대로 내놓지는 않았겠지만은 셰시나 이런 부분 그대로 내놓지는 않았겠지만 조금씩 손을 봤겠지만 그냥 일단 승차감이나 정숙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 전보다 조금 이렇게 뭔가 업그레이드된 느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우리 보면 뭐 신차 출시할 때 보면 대부분 처음 나오는 모델은 약간 파격적으로 많이 내보내고 이제 좀 부분 변경을 거치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약간 더 완성도가 높아지잖아요. 다듬어지면서 연식 변경하고 막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나 진짜 봤을 때 야 이런 대형 세단에 저렇게 막 어떤 파격적인 상당히 이렇게 보수적이잖아요. 이렇게 차급이 올라갈수록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 G90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완성차 같은 데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파격적인 어떤 변화를 시도를 했는데 근데 뭐 이게 대체 차종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전 계약 대수가 6,000대가 그러니까 사실 실물이 나오기도 전에 실물을 보지도 않고 6,000대 이상 사전 예약이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보면은 어쨌든 성공적으로 시작을 한 거야. 이게 뭐 우리나라 이 세그먼트 시장 자체가 한 달에 뭐 1,500대? 1,500대도 안 되는 그런 시장인데 불구하고 6,000대 넘게 계약이 됐다는 거는 어쨌든 G90이 갖고 있는 그런 이 상품 포지션이라든가 시장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시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런 파격적인 디자인 변화가 처음 이렇게 조금 약간 걱정했던 것보다는 시장에 어필을 했다. 그러고 디자인은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든 그런 효과는 분명히 본 것 같아. 디자인 변화는 결론을 내리면 생각했던 것보다 반향이 좋다. 근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쵸. 사실 뭐 이렇게 이런 세그먼트의 차들이 보면은 대부분 11월, 12월 이때 많이 출시를 하잖아. 차량을 이제 대부분 회사들이 보면은 기업들이 보면은 요때쯤 이제 또 낡은 차 또 교체해주고 막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요때 했고 그런 수요가 몰리면서 뭐 사전 예약이라든가 판매나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그래서 제네시스 브랜드는 약간 연말에 많이 출시하는 것 같아요. 전에도 그렇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연식 변경할 때도 제일 뒤에 많이 나오고. 실제 판매는 아마 한 3, 4개월은 지나가야지. 그렇지. 예, 진짜. 근데 이 물량만 해도 앞으로 그쵸. 두세 달은 뭐 맞아요. 끌고 갈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사전 예약 받은 것만 그대로 그냥 쭉 나가기만 해도 경쟁 차급이 없는, 국산차에서 경쟁 차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K9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 K9하고 이 차하고도 K9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슈퍼 드리븐보다는 그쵸. 오너 드리븐 성격이 더 강하지.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녀도 크게 거부감이 없는 차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 소비층이 확실히 좀 구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경쟁은 되지. 경쟁은 하지. 이 차도 뭐 전부 다 사장님만 타는 차는 아니잖아. 그렇죠. 제네시스 정도는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차니까 검찰 출두할 때라고. 검찰 출두할 때? 그죠. 사실 뭐가 불편한지라는 거를 잔액이 22,800원입니다. 뭐가 불편하지라고 하는 그런 단점들을 찾아내기가 사실 어려워.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글쎄요, 뭘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좀 빼서 네. 가격도 좀 낮추고. 네. 가격적인 측면도 그렇고 요쪽 센터페시아 쪽이 뭔가 좀 더 간결해줬으면 좋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만져야 될 것들이 무지하게 많어.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자동으로 이게 막 다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줄일 버튼이 없어요. 줄일 버튼이. 그런데 이제 왜 요즘 수입차들 보면 이런 버튼류를 많이 집어넣기보다 그게 뭐 호불호가 어느 정도 나뉠 수 있는데 이제 터치로 해가지고 이제 없애는 추세지. 그렇죠. 이쪽 라인을 좀 더 간결하게 가져가는 라인 그런 분위기인데 제네시스는 그거와 비교하면 약간 좀 역행한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그리고 이런 단추들이 고급스럽긴 하지만 이걸 좀 더 뭔가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레이아웃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 너무 많아요 뭐가. 그래서 물론 많이 타시면 이게 익숙해져서 그게 괜찮겠지만 탄지 별로 안 되거나 그러면 이건 익숙해지는데 시간. 단추 찾는데 한참 걸린다니까요. 지금 제가 강남 삼성역 있는 그쪽 제네시스 전시관에서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운전을 했는데 한 100km 달렸어요. 고속도로 위에서 한 80% 달렸다고 봐야겠죠. 근데 크게 가감속 안 하고 그냥 무난하게 일상적인 주행을 하는 스타일로 했는데 연비가 지금 10.2가 찍혀 있어요. 10km가 넘는다고? 네. 그러네. 10.2km네? 네. 진짜 연비 좋다. 연비 나쁘지 않은 거죠. 이 정도 차에서 10.2면 10점이면 정말 좋은 거지. 그쵸.